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이슈에 관해서 오늘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인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입니다. 예, 지금 올림픽 때문에 더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기자님, 쇼트트랙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의 그 노골적인 편파 판정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또 공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분노로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림픽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 지난 7일에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의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페널티를 받아서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황대현, 이준서 선수의 탈락으로 수혜를 입은 건 중국이었는데요. 예. 한국 선수 2명이 실격되면서 중국 선수 2명이 대신 결승에 진출을 했고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넘었지만 페널티를 받으면서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 대회 전부터 중국은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쇼트트랙 최강국인 한국을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저 이정인 기자님. 네네. 지금 그 스마트폰이시죠? 네네. 이걸 좀 가까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가까이 됐다가 또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조금. 예. 조금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뛰신 다음에 거기서 좀 이렇게 계속 좀 해주십시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시죠. 예. 네네. 그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김선태 감독을 촬영탑으로 선임을 했고, 그렇죠. 또 빅토르 안현수를 기술 코치로 선임을 하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홈터스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편파 판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메달 획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고 또 분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단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 선수단은 경기 직후 항의와 재심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대한체육회는 8일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왜냐면 CAS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제소를 하고 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윤홍근 선수 단장은 이날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또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발송을 했고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단은 국제빙상경기연맹과 화상 면담에서 선정 관련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적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면서 한국 선수단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 그 멀리 뛰시고 하시라니까 그거 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뛰어서서 계속 좀 해주셔야 돼요. 가까이 되시면 너무 가까이 되시면은 네네.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사실 그 예전에도 그 국제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부당한 판정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CAS 제소까지 한 것은 정말 그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런데 CAS 제소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 없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 제소 카드를 꺼낸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은 거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최초 양태형 사건 이후 18년 만인데요. 아, 그렇군요. 당시 양태형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 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서 57.823점을 기록한 미국의 폴렘 선수에게 0.04점 차로 져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개인 종합의 한 종목인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점의 연기를 0.1점으로 판정을 해서 금메달을 도둑 맞았는데요.
예, 그 대한체육회가 CAS에 제소를 했으나 당시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이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CAS에 대한체육회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심판 매수나 승부 조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결과 번복이 불가합니다. 네. 더군다나 쇼트트랙은 체조처럼 객관적인 점수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비디오 판독 심판장 한 명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터라 명백히 오심을 잡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대한체육회가 CAS 제소를 선택하는 건 남은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향후 판정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국과 IOC 그리고 ISU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최용구 선수단 지원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남은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부당한 일을 당할까봐 항의한 것이고 더 강력히 제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뭐랄까요, 이 올림픽 대회 초반부터 이게 참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그런 베이징 올림픽인데, 그런데 또 뭐 경기장의 그 얼음의 질이죠, 빙질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빙질 문제?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과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좀 선수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일명 얼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예.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의 빙질이 좋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아, 좋지 않다는 얘기가? 네네, 예, 좋지 예. 않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예.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종목 특성상 빙질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일단 속도가 중요한 쇼트트랙은 스케이트 날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빙판이 단단해야 하는데요. 쇼트트랙은 단단해야 되고 빙판이. 네네. 예. 그리고 반면 피겨는 점프 기술이 많아서 꽈당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음이 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얼음의 최적 온도가 예, 예. 쇼트트랙은 영하 7도 그리고 피겨는 영하 2도에서 3도 정도인데요. 이게 다 다르군요, 그게. 네, 다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같은 링크에서 두 종목이 동시에 열리면 경기 후 이게 얼음 온도를 빠르게 바꿔줘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또. 네, 하긴 온도 조절이 좀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빙질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 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도 한 곳에서 열렸어요, 평창에서. 예, 예. 네. 근데 그때는 빙질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당시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빙면 온도와 얼음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빙판 표면을 한층 매끄럽게 하는 스크류 냉동기 등 최첨단 제빙 시설을 동원을 해서 대회 내내 완벽한 빙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와가지고 좀 고개 숙이고 좀 배워가겠다고 하지고, 예, 아이고, 그걸 안 해, 왜? 아니, 다행히 그 빙질 문제가 어느 정도는 베이징에서 해소가 될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같이 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피겨 쇼트트랙 이렇게 순서로 하루씩 경기가 열립니다. 하루씩 하면 그나마 낫겠네. 네. 이게 같은 날에 열리지가 않아서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쇼트트랙 경기만 열린 9일에는 좀 넘어지는 선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중국의 편파 판정 그리고 나쁜 빙질 이 두 변수와도 싸워왔는데 이제 빙질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한결 편한 마음으로 좀 레이스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중국의 이 편파 판정 때문에 많이 우리가 답답했었는데, 우리 황대헌, 대헌민국 황대헌 선수가 속을 뻥 뚫어줬었어요. 네, 일단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죠. 황대헌 선수가 9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9초 21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일단 황대헌 선수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레이스로 중국 선수들에게 이것이 금메달이다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황대현의 개인 첫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파 판정 논란을 딛고 따는 금메달이어서 더욱 통쾌하고 값진 금메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대현 선수가 정말 그 멘탈도 강하고 실력도 뛰어난 그 선수 같은데 황대현 선수 어떤 선수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자님. 네, 일단 황대현 선수는 1999년생으로 올해 22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또 그리고 강인한 체력 그리고 수준급의 경기 운영 능력과 몸싸움 능력을 갖춰서 중장거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인데요. 예. 멘탈도 정말 강합니다. 일단 중국 편파 판정 피해를 본 뒤 자신의 SNS에 장애물이 반드시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벽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강한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황대현 선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00m 은메달을 땄고 예. 이번 대회에서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예. 황대현 선수의 메달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500m 개인전과 5000m 계주에 출전합니다. 특히 남자 500m에서는 1994년 릴레 한메르의 최지훈 선수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을 하니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참 정말 그 대단한 선수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그 쇼트트랙에 황대현 선수가 있다면은 여자 쇼트트랙은 최민정 선수가 있죠. 네, 일단 최민정 선수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굳건한 에이스입니다. 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500m, 3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다관왕을 노리고 있는데요. 지난 7일 500m 준준 결선에선 넘어지는 바람에 허무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뒤에 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긴 했는데요. 별명이 얼음공주거든요. 얼음공주. 특유의 무표정과 멘탈이 강해서 붙은 별명인데 좀 얼음공주라는 별명답게 멘탈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9일에 열린 여자 1000m 예선 1조에서 인상적인 레이스로 1분 28초 053의 기록을 쓰면서 준준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여자 3000m 준결선에 출전을 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최민정이 마지막 바퀴에서 아웃코스를 노린 역주로 순위를 끌어올린 덕분에 한국은 극적으로 2위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참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 악재를 이겨내고 선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또 인상적인데 쇼트트랙 남은 종목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기자님. 네, 일단 황대현 선수의 금메달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종목에서도 메달을 노리는데요. 오늘 저녁에 열리는 여자 1000m 결승에선 준준 결승에 오른 최민정과 이유빈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예. 그리고 13일에는 여자 3000m 계주와 남자 500m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여자 3000m 계주는 지난 2014년 소치 대회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면서 8번의 올림픽에서 6번의 정상에 오를 정도로 강세를 보인 종목이어서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군요. 또 남자 500m에서는 황대현 선수가 추가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16일에는 여자 1500m와 남자 5000m 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민정은 평창 대회에 이어서 1500m에서 2연속 메달을 노립니다. 예. 또 1500m 세계 랭킹 1위인 이유빈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리고 곽윤기, 황대현, 이준서, 박장혁이 출전하는 남자 5000m 계주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명예회복을 노립니다. 그렇군요. 참 그나저나 세계 랭킹 1위 이유빈이라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랭킹 1위면 얼마나 멋집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1위도 멋진데 세계 랭킹 1위니 뭐. 그나저나 뭐 다른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석 선수가 한국 선수단에 또 첫 메달을 안겼죠. 네, 빙속 괴물로 불리는 김민석 선수가 예, 8일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서 예. 1분 44초 2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렇죠. 김민석 선수는 4년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도 아시아 최초로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당시 동메달을 땄는데요. 그렇죠. 예. 두 대회 연속 같은 종목, 같은 메달을 수확을 했습니다. 김민석의 동메달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나온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었습니다. 예. 전날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벌어진 편파 판정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 분노가 좀 들끓는 상황에서 예. 한국 선수단과 국민에게 작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를 했죠. 그래서 전통의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이 아닌 종목에서 한국의 동계올림픽 첫 메달이 나온 거는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8년 만입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선수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불의의 사건이 있어서 저라도 오늘 메달을 따서 한국 선수단에 힘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다. 다른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 인터뷰도 참 멋있게 해요. 예? 네. 예, 뭐 준비를 하고 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합니까? 불의의 사건이 있어서 저라도 오늘 메달을 따서 우리 선수단에 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다. 상당히 멋지고 우리 김민석 선수. 그리고 그동안 그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데 이게 옛날부터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남자 1500m는 속도와 힘이 중요한 단거리 그리고 지구력까지 겸비해야 하는 장거리의 특성이 모두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아, 단거리하고 장거리가 섞여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종목인데요. 네. 때문에 좀 체격이 우수한 유럽과 북미 선수들의 좀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1500m 금메달리스트인 히어트 루이스 네덜란드 선수인데요. 네덜란드. 네, 그 선수의 신장이 188cm이고 또 은메달리스트인 토마스 크롤 이 선수도 네덜란드 선수인데요. 192cm의 장신입니다. 키가 그렇게 크니 뭐 한번 다리를 쭉쭉 뻗으면 그냥 네. 쭉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김민석 선수는 177cm로 좀 상대적으로 좀 단신이죠. 아, 그렇네요. 저랑 키가 거의 똑같네요. 단신이네요, 단신. 네.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단신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김민석 선수는 좀 그런 신체적인 열세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파 선수인데 그렇게 열세를 극복을 하고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서 아시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아니 뭐 거의 뭐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신장이. 네,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좀 박수 한번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싶고 우리 김민석 선수에게. 네. 그리고 우리 김민석 선수가 다른 종목에도 또 메달을 도전한다고 들었거든요. 뭡니까? 네, 일단 김민석 선수는 13일에 정재원 그리고 이승훈과 함께 남자 팀 추월에 출전을 합니다. 아, 팀 추월전. 네네. 아, 이것도 상당히 그 박진감 넘치던데. 네, 맞습니다. 일단 팀 추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팀 추월은 일단 3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각자 반대편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맞아요. 4,000m 트랙을 남자는 8바퀴, 여자는 6바퀴 돌아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400m 트랙을 8바퀴 도는 거죠? 네네. 4,000m 트랙이 아니고. 예. 400m입니다. 네. 4,000m 8바퀴 돌면은 그냥 뻗어요. 네, 안 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각 팀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팀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김민석, 정재원, 이승우는 2018 평창 올림픽 때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합작을 한 바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팀 추월 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뭐 베테랑 이승훈 선수의 기량이 좀 이전과는 아무래도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좀 젊은 피인 김민석과 정재원이 어엿한 에이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그래서 김민석 선수가 또 인터뷰에서 4년 전 감동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참 멋집니다.
아니 뭐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남자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 선수도 뛰어난 성적을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차준환 선수는 올림픽 피겨 도전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는데요. 그렇죠. 네, 10일 어제죠. 그래서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93.59점, 그리고 예술 점수 90.28점, 그리고 감점 1점으로 총점 182.87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쇼트 프로그램 점수 99.51점을 합해서 최종 총점 282.38점으로 네이션 첸, 그리고 가기야마 유마, 우노 쇼마, 한유 유루즈에 이어서 전체 5위에 오른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한국 선수가 올림픽 피겨에서 5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거는 피겨 여제죠. 그리고 김연아 이후 처음인데요. 네, 차준환 선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4년 후에 이렇게 훌쩍. 네. 4년 후 순위를, 자신의 최고 순위를 훌쩍 경신을 하면서 활짝 웃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달 국제 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본인이 세운 한국 남자 싱글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국 남자 피겨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네, 차준환 선수 앞으로가 진짜 기대가 되고, 참 그나저나 이게 참 코로나 동계올림픽이죠. 앞에 코로나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더욱 신경을 쓰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수가 좀 원하는 목표대로 그 성과들을 다 노력의 대가니까 그 성과들을 좀 다 이루어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계속 또 응원해야죠, 우리. 응원하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